(54년) 동안 잠자던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 화산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2차례나 분화하면서 대규모 화산 폭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용암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발리 아궁 화산 이게 뉴스탑10에서도 과거에 몇 번 짚어봤습니다. 이 추석 연휴 때 터지면 어쩌나. 그래서 막 여행사 저희가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해졌나 봐요. 지금은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 한번 폭발이 있었고 토요일에 다시 폭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 4번이나 분출이 있었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위험 단계를 한 4단계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또 주민 대피 범위도 한 6km, 7km 정도에서 반경 10km로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아궁화산이 폭발을 했었을 때 63년도에는 1100명에서 1600명가량 되는 주민들이 이 사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화산이거든요. 지금 게다가 그때와 다른 게 이제 드론으로 이 상공에서 촬영을 해봤더니 균열이 새로운 것들이 또 발생한 것도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 뉴스탑10에서 이 소식을 과거에 다뤘을 때 이 발리 섬 위주, 그러니까 관광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화산 폭발 시에 가장 피해가 클 지역은 지금 어디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아궁 화산이 저기 있습니다. 네, 아궁 화산이 이쪽에 있죠. 예, 이제 붉은색 지역이 화산 쇠설림, 용암 등의 피해 예상 지역이죠. 굉장히 좀 넓습니다. 반경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 내려갈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쪽. 그 화면 아래쪽에 이제 관광지들이 밀집이 돼 있고 공항도 그쪽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궁화산에서 저 화면 아래쪽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피해 예상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용암까지도 관광지 쪽으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리가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뭐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일단은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이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항공은 일단 다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직항이 오늘 오후 6시에 원래는 발리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근데 하면서 취소되면 그 수수료 같은 거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단 뭐 내일까지는요. 수수료 자체는 전부 다 없는 걸로 그렇게 항공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가는 항공편이 취소됐기 때문에 현지에서 내일 새벽 1시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당연히 그것도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아까 수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약관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약관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그 환불이라든지 채무불이행 같은 거 했을 때 면책 사유 중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불가항력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 사유는 대부분 전쟁, 자연재해 이렇거든요. 이거 뭐죠? 자연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관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으나 만약에 항공사 측에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 약관상 이거는 뭐 이런 자연재해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환불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소비자들은 아마 집단 소송도 하려고 할 거고 그랬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사가 이길 가능성이 저는 극히 낮다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면제해 주는 게 맞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는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리고 대한항공 측이나 다른 항공사들도 뭔가 또 긴급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사실 발리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관광 도시 아닙니까? 여기 지금 6만 명의 관광객 발이 묶여 있다고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 24시간 중단한다고 하고 28일 이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앵커 지적하셨을 때 대한항공에서 28일까지 면제해주겠다라는 건 일단 28일에 그 공항을 다시 열지를 발리 당국에서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28일 이후에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발리 측에서 이거 공항 계속 폐쇄해야 되겠는데라고 하게 되면 항공사의 정책도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 연동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발리 여행을 계획하셨던 아니면 발리 근처에라도 좀 여행을 하셨던 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강행해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사에도 이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리를 가려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언론을 좀 보시고 불안해하셔서 이 지역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금 안전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화산이 발생한 부분, 이슈가 된 지역이 관광 제한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캔슬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결이 아직은 되고는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런데요, 이 와중에 화산 분출하는 거를 또 보러 가겠다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모이는 관광객들이 있다면서요? 네, 현지인들이 인근 호텔에 사실 여행 중에 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본다면 대단한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는. 근데 이 와중에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약간 전락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사실 54년 전에 이렇게 이 지금 위험으로 격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54년 4단계라고 하죠, 지금 위험. 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수백 킬로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네. 사실 보이는 지역의 관광 호텔에서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직항이 오늘 오후 6시에 네. 원래는 발리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오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아 취소를 근데 하면서 취소되면 그 수수료 같은 거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단 내일까지는요. 네. 수수료 자체는 전부 다 없는 걸로 그렇게 항공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가는 항공편이 취소됐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내일 새벽 1시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네. 당연히 그것도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죠. 네.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까 수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야권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야권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그 환불이라든지 채무불이행 같은 거 했을 때 면책 사유 중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불가항력적 사유예요. 네네. 그러니까 불가항력 사유는 대부분 전쟁, 자연재해 이렇거든요. 네. 이거 뭐죠? 자연재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관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으나, 만약에 항공사 측에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 약관상 이거는 이런 자연재해도 가시. 54년 동안 잠자던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아궁 화산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2차례나 분화하면서 대규모 화산 폭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용암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발리 아궁 화산, 이게 뉴스탑10에서도 과거에 몇 번 짚어봤습니다. 이 추석 연휴 때 터지면 어쩌나. 그래서 막 여행사 저희가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한 폭발 시에 가장 피해가 클 지역은 지금 어디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아궁 화산이 저기 있습니다. 네, 아궁 화산이 이쪽에 있죠. 예, 이제 붉은색 지역이 화산 쇠설륨, 용암 등의 피해 예상 지역이죠. 굉장히 좀 넓습니다. 네. 반경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 내려갈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쪽. 그 화면 아래쪽에 이제 관광지들이 밀집이 돼 있고, 공항도 그쪽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궁화산에서 저 화면 아래쪽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피해 예상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용암까지도 관광지 쪽으로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리가 전반적으로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일단은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이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발리로 가는 항공은 일단 다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줘야 되는 겁니다. 환불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소비자들은 아마 집단 소송도 하려고 할 거고, 그랬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사가 이길 가능성 저는 극히 그렇죠. 낮다고 근데 이제 봐요. 대한항공은 이걸 면제해 주는 게 맞는 거죠.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까지는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거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리고 대한항공 측이나 다른 항공사들도 뭔가 또 긴급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사실 발리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관광 도시 아닙니까? 여기 지금 6만 명의 관광객 발이 묶여 있다고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일단 24시간 중단한다고 하고 28일 이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앵커 지적하셨을 때 대한항공에서 28일까지 면제해주겠다라는 건, 일단 28일에 그 공항을 다시 열지를 발리 당국에서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28일 이후에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발리 측에서 이거 공항 계속 폐쇄해야 되겠는데라고 하게 되면 더 심각해졌나 봐요. 지금은 심각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처음 한번 폭발이 있었고 토요일에 다시 폭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 4번이나 분출이 있었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위험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또 주민 대피 범위도 한 6km, 7km 정도에서 반경 10km로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아궁화산이 폭발을 했었을 때 63년도에는 1,100명, 1,600명 가량 되는 주민들이 이 사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화산이거든요. 지금 게다가 그때와 다른 게 이제 드론으로 이 상공에서 촬영을 해봤더니 네. 균열이 새로운 것들이 또 발생한 것도 보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 뉴스탑10에서 이 소식을 과거에 다뤘을 때 이 발리섬 위주, 그러니까 관광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화산